우리가 안 해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무식하고 원시적인 방법은 필요 없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것도 동양의 방법을 따라하겠다는 거야? 캐나다의 시청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소란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시죠. 12월의 추운 어느 날, 캐나다 매니토바 주 윈니펙시. 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마이클 토머스는 한숨을 내쉬며 수리기사의 청구서를 바라보았어요. 영하 35도. 창밖으로는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수리비만 해도 이번 달에만 벌써 1200달러. 게다가 다음 주에는 또 한파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 마이클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빠, 너무 추워요.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5살 릴리가 블랭킷을 온몸에 둘둘 말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발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고 코끝은 추위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여기 따뜻한 코코아 마시렴. 마이클의 아내 사라가 딸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실에서 놀지 말고 침대에서 놀자. 바닥이 너무 차갑잖니. 매니토바의 겨울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매니토바는 캐나다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스케처원, 동쪽으로는 온타리오, 북쪽으로는 누나부트, 남쪽으로는 미국 미네소타 및 노스다코타와 접경하고 있는 곳이에요. 북부의 준주들을 제외하면 캐나다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죠. 1월 평균 기온은 주도인 위니펙만 해도 영하 18도에 달하고 북극곰으로 유명한 북부 처칠은 영하 27도에 달해요. 평균 기온이 이 정도이니 더 추워질 때는 상상할 수도 없을 온도가 되죠. 이런 기후 때문에 이민자들이 매니토바에 정착할 것처럼 계획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쌓이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매니토바 주정부의 이민 유치 프로그램에서는 매니토바가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 감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니토바에서 거주할 의사를 강하게 표시해야만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죠. 이런 기후 환경 때문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늘 감기와 함께하는 겨울을 보내요. 아침마다 차고에서 자동차 시동을 걸기 위해 30분을 일찍 나가야 했고 수도관은 항상 동파 위험에 시달렸죠. 지난주에는 이웃집 존슨 내 수도관이 터져 집안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다가 얼어버렸어요. 수리하는 데만 5,000달러가 들었다고 하더군요. 여보, 이번 달 난방비가 무려 850달러예요. 아내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지서를 들고 왔어요. 게다가 지하실 파이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또 동파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마이클은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15년 경력의 건축가로서 현대 기술로도 이 추위를 이길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모든 현대식 난방 시스템을 시도해봤어요. 이중창, 단열재 보강, 최신 보일러 설치. 심지어 지난해에는 전체 창문을 3중 유리로 교체하기도 했죠. 하지만 매달 천문학적인 난방비를 내는 것은 물론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고 실내 온도는 불균일했어요. 특히 아침이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보일러를 끄지 않았음에도 아침이면 실내 온도가 15도까지 떨어지곤 했죠. 아이들은 매일 아침 울면서 일어났고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고통이었어요. 작년에 존슨네 아들이 동상에 걸린 이후로 이 동네에서만 5가구가 이사를 갔어요. 이웃들과 나눈 대화는 항상 추위와 난방비 걱정이었죠. 특히 노인들은 더욱 힘들어했어요. 길 건너 사시는 윌슨 할머니는 난방비를 아끼려다 폐렴에 걸려 한 달간 입원하기도 하셨죠. 여보, 우리도 남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이 우리 고향이야. 우리 가족은 3대째 이곳에서 살아왔어.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야. 특히 힘들었던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릴리와 3살 된 동생 루카스는 바닥에서 놀기를 좋아했지만 차가운 마루 바닥은 그들의 놀이터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침대 위에서만 놀았고 그마저도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했죠.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추워요? 엠마네 집은 이것보다 따뜻한데. 릴리의 이 질문은 마이클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전문 건축가인 자신이 자기 가족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마이클의 건축사무소에 한 한국인 부부가 찾아왔어요. 김민수, 박지연 부부였죠. 그들은 매니토바에 이주해 온 이민자들이었어요. 민수는 삼성전자의 연구원으로 윈니펙 지사로 발령받았고 지연은 한의사였어요. 이 부부는 새로 마련한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며 노후된 집을 새로 건축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조건은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저희가 원하는 건 온돌 시스템이에요. 라며 말했어요. 민수의 말에 마이클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20년 가까이 건축 일을 해왔지만 온돌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죠. 죄송하지만 저희는 북미 표준 난방 시스템만 다룹니다. 동양식 난방은 이곳 기후에는 맞지 않을 것 같네요. 마이클은 최대한 공손하게 거절의 뜻을 표했어요. 하지만 온돌은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혹한기를 견뎌온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겨울도 만만치 않거든요. 민수가 설명을 이어갔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마이클은 속으로 생각했죠. 영하 35도의 극한 추위를 어떤 아시아의 전통 방식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게다가 수천 년 된 기술이라고. 말도 안 돼. 민수 씨, 죄송하지만 매니토바의 겨울은 아시아의 겨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미 수많은 최신 난방 시스템을 시도해봤고 현재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더니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역사, 현대화된 시스템의 원리, 에너지 효율성 데이터까지. 마이클, 저희 집을 한번 방문해 보시겠어요? 직접 경험해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어차피 설계 전에 현장 방문은 하셔야 하잖아요. 마이클은 내키지 않았지만 고객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민수가 보여준 자료들이 조금은 흥미롭기도 했죠. 특히 에너지 효율성 데이터는 전문가로서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는 어떠신가요? 약속을 잡고 나서도 마이클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동료 건축가 스티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온돌, 그거 원시적인 바닥 난방 말하는 거야? 조심해야 할 거야, 마이클. 동양인들은 가끔 자기들 전통을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거든. 스티브의 말에 마이클은 더욱 회의적이 되었어요. 그날 밤 마이클은 온돌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영어로 된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역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인가. 깊은 한숨만 나왔죠.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시간에 마이클은 민수의 집을 방문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2층 주택이었죠. 여기서 무슨 특별한 걸 발견할 수 있을까? 그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서 오세요, 마이클. 민수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신발을 벗으시죠. 처음에는 이상한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캐나다에서는 보통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요.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문화예요. 집 안은 늘 깨끗하게 유지하거든요. 마이클은 약간 불편한 마음으로 구두를 벗었어요. 하지만 맨발로 바닥을 딛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발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차가운 캐나다의 겨울 한가운데서 봄날의 햇살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죠. 이것이 바로 온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1000년 전부터 써온 난방 방식이죠. 민수는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온돌의 기본 원리는 간단해요. 바닥 전체를 데워서 열이 골고루 퍼지게 하는 거죠. 현대식 온돌은 예전의 지혜의 현대 기술을 접목했어요. 온수관을 통해 따뜻한 물을 순환시키고 특수 단열재로 열 손실을 최소화하죠. 마이클은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바닥을 맨발로 걸어다니며 온도를 체크했죠. 놀랍게도 집안 어디를 가도 온도가 균일했어요. 저희 집 난방비를 한번 보세요. 지연이 건넨 고지서를 보고 마이클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의 집 난방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온도예요. 우리 아이들은 바닥에서 마음껏 뒹굴며 놀 수 있어요.
실제로 그들의 5살 된 딸 지민이는 바닥에 배를 대고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요. 두꺼운 옷이나 양말도 필요 없어 보였죠. 지민아, 아저씨한테 바닥이 어떤지 말해주겠니? 민수가 딸에게 물었어요. 따뜻해요. 마치 엄마 품속 같아요. 지민이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에 살던 집은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항상 양말을 신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맨발로 다녀도 돼요. 마이클은 무언가 떠올랐어요. 딸 릴리가 매일 아침 추위에 떨며 일어나는 모습, 바닥이 차가워서 놀지 못하는 모습들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환경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클은 곧바로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자네 미쳤나?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을 우리 건설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건설사 중역들과의 회의는 처참했습니다. 30년 경력의 폴 맥케인 이사는 강하게 반대했죠. 게다가 바닥을 다 뜯어내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비용은? 책임은 누가 질 건가? 다른 이사진들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의 건설 회사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한국의 건축가들과 교류했어요. 그러던 중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매니토바를 강타한 세기의 한파.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도시의 난방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극심한 추위가 시속 15km에서 30km 사이의 바람과 합쳐져서 매니토바주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영하 55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캐나다 환경청은 이렇게 위험한 체감 온도를 가진 때에는 노출된 피부에 몇 분 안에 동상이 발병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죠. 마이클, 긴급 회의입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시의 주요 건물들이 하나둘씩 난방 시스템이 고장나고 있었고 피난소로 대피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한파로 도시 전체 건물의 15%가 난방 시스템 고장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민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는 이 긴급 회의에 마이클의 초청으로 참석해 있었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민수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건설회사와 연계해 긴급 온돌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자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추위로 고통받고 있어요. 마이클이 힘주어 말했어요. 마침내 시의회는 시범 사업을 승인했어요. 첫 대상은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긴급 입국했고 캐나다 기술자들과 협력하여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바닥에 온수관을 설치하고 특수 단열재를 까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한 거죠. 한국의 기술자가 현장에서 설명했어요. 작업은 밤낮 없이 계속되었어요. 추위 속에서도 한국과 캐나다의 기술자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일했죠. 한국 기술자들은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고 캐나다 기술자들은 그들의 꼼꼼한 작업 방식에 감탄했어요. 온돌의 핵심은 열의 축적과 균일한 분배입니다. 한국의 기술자 이상철 씨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열역학의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했던 거죠. 이상철 씨는 태블릿으로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온돌의 기본 구조가 그려져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구들장 아래로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온수배관의 시초죠. 설치 과정은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놀랍게도 이 모든 지혜가 이미 고대 한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철 씨가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어요. 우리는 단지 현대 기술로 재해석했을 뿐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꼼꼼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매 단계마다 정밀한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심지어 바닥의 미세한 각도까지 계산해 열의 흐름을 최적화했죠. 이건 마치 과학과 예술의 결합 같아요. 캐나다 기술자 존이 감탄했어요. 각도 하나, 이음새 하나에도 이유가 있다니까요. 2주 후 노인복지관의 온돌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노인분들의 활동량 증가입니다. 복지관 의사 존슨이 설명했어요.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었어요. 실제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30% 감소하였고 호흡기 질환 발병률 또한 45%나 감소하는 사례들이 생겨났어요. 추위에서 벗어나니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혈액순환 개선으로 인한 저체온 증상도 감소했죠. 또한 실내 습도의 균형이 맞아지니 가볍게 여기던 피부 질환도 자연스레 좋아졌어요. 덕분에 공기의 질도 개선되었고요. 작은 변화들은 건강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난방비가 45%나 절감하게 된 것이 가장 크게 와닿은 변화이죠. 이제는 창가 자리도 인기가 많아요. 복지관 관리자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모두가 피하던 자리였는데 말이죠. 결로 현상도 줄어들어 창가 옆도 춥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실제 복지관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내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아요. 87세 마가렛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때도 이렇게 바닥이 따뜻했었죠. 복지관은 이제 단순한 노인 보호시설이 아닌 활기찬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했어요. 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들, 요가 수업에 참여하는 회원들, 손주들과 함께 바닥에서 보드게임을 즐기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CNN, BBC 등 세계 언론이 매니토바의 한국식 해결책을 보도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이 캐나다의 극한 추위를 이기다. 천년의 지혜가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다 이런 주제를 내세웠어요. 이후 매니토바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백 채의 건물이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고 마이클의 건축사무소는 한국 캐나다 친환경 건축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한국에 가서 배우고 있죠. 마이클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온돌의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다시 찾아온 겨울, 마이클의 집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어요. 온돌 시스템 도입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죠. 우리 릴리가 이제는 바닥에서 마음껏 뒹굴며 놀 수 있어요. 사라가 기쁘게 말했어요. 옆에서는 릴리와 지민이가 함께 바닥에 누워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담겨 있죠. 민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주인공 마이클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우리 매니토바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린 온돌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난방 시스템 교체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직접 겪은 변화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도시가 달라졌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도시를 뒤덮던 매연이 줄어들었고 난방비 걱정에 시달리던 이웃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도시 전체 탄소 배출량이 18%나 감소했고 각 가정에서는 난방비를 평균 40%나 절약하게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딸 릴리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추워서 바닥에서 놀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매일 아침 따뜻한 바닥에서 뒹굴며 일어나요. 저희 집에서 아이들 파자마 파티를 할 때면 친구들이 모두 바닥에 누워 이야기꽃을 피우죠. 마치 제가 어린 시절 꿈꾸던 집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매니토바 대학에서 전통과 현대의 융합 과정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 지혜를 배우고 연구하는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경험 중 하나가 되었어요. 민수와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온돌 문화 강연을 해요. 강연을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가 찾던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요.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혜이죠. 지난주에는 유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의 사례를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는 소식이었죠. 알래스카, 시베리아, 북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때로는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 온도를 접했을 때만 해도 이것이 그저 동양의 오래된 난방 방식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미래를 위한 지혜의 나침반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도시의 거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릅니다. 한국의 온돌이 가져다 준 이 따뜻함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더 이상 두꺼운 옷을 입고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기 힘들어졌죠. 대신 우리는 따뜻한 건물들 속에서 더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 사무실 창 너머로 윗잎에게 밤거리가 보이네요.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 보여요. 그들의 발밑에는 천년의 지혜가 따스하게 흐르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혁신은 때로는 가장 오래된 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온돌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밤 한국의 오래된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따뜻한 희망의 이야기죠. 다음 한국 출장 때는 저희 가족들을 모두 데려가 보려고요. 온돌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 사라는 요즘 한국 음식에 빠져 있어요. 온돌로 생활 환경이 바뀌었듯 음식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믿거든요. 특히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을 통해 한국인이 더욱 건강하고 강하다는 논문을 봤어요. 또 저희에게 온도를 알게 해준 민수지연 부부를 통해 한의학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간단한 민간요법을 통해 복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죠. 마술처럼 신기했지만 이제는 한의학에 대해 조금 신뢰가 생겼어요. 한국은 오래된 전통이 지금까지도 실생활에 녹아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직접 체험해 보고 싶기도 하네요. 저희 가족이 한국에 간다면 꼭 가봐야 할 곳을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이크를 통해 알아본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추운 겨울 온돌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신발을 신고 집안에서 다닌다면 어떨까요? 따뜻한 방바닥에 앉지도 눕지도 못한다면요? 오히려 캐나다 추운 지역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 우리에겐 당연한 온돌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네요. 추운 겨울 오늘의 사연처럼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따뜻한 겨울이 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어게인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